그 오늘 구미 문성 큐리메스 원장님과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팅 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법, 그리고 큐리메스, 그리고 그 외에 영어 학원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엄마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 홍보하고 엄마들 관리하는 내용까지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원장님이 이제 학원을 오픈하신 지가 한 달이 되셨고, 그리고 교육청 인가 받은 지는 이제 받았어요. 지난주에 받았어요. 원장님도 지금 이제 학원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원장님의 좋은 점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일단 과감한 투자와 좀 적극적인 마인드는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상담실도 좀 바꾸셨어요? 그 책상만 바꿨어요. 네, 책상은 완전 통째로 바꾸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거 다음에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상담실 변화, 그 외에 뭐 시설 같은 거 이야기 드렸고, 또 원장님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원장님의 실행력이 뛰어나니까 앞으로 원장님이 되게 잘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원장님은 막 요즘에 막 젊은 사람처럼 막 인터넷 홍보하고 막 엄마들 접촉하고 막 이렇게 빨리 하진 않으시는데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학원 사업을 원장님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학원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올해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기억하세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걸 2년, 3년, 4년 했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 한 명만 쓰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과 그 원장님 두 분 계십니다. 이 두 분으로 50명까지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50명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선생님 한 명과 내가 한번 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그게 지금 앞으로 원장님 내년 3월을 보시는 게 맞아요. 내년 3월을 보라는 거는 그때까지 회원 모집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년 3월에 원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3월에 회원이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원 당장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사실 교육계에서 비수기는 9월부터 12월이에요. 9월부터 12월은 학생이 가장 안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시작을 했지만 그때 잘 잡아놔야 12월부터 이제 3월까지 계속 아이들이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어떤 시간적인 회원 이동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상담을 하실 때도 우리 엄마가 영어가 궁금해서 왔다, 수학이 궁금해서 왔다 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학원의 장점은 많은 원장님들이 저희가 상담 교육을 해드리면 교재를 따서 엄마한테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교재 연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이야기할 때 우리 교재는요, 우리 브랜드는요,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브랜드, 우리 교재는요 하고 대화를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화는 완전히 어머님 상담은 일반적인 원장님의 어떤 상품 설명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시간이죠? 엄마하고 소통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이죠. 그 어머님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원장님이 나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어떤 걸 유추해낼까요? 신뢰성을 이제 그 엄마들은 믿어도 될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소통이 잘 되면 누구하고 소통이 더 잘 될 거다? 우리 애하고도 잘. 그렇죠. 엄마가 그걸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 상담을 할 때 어머니 윤선생 설명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어머니 우리 아이가 뭐 어머니 원하시는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또 우리 아이를 제가 봤을 때 이런 아이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맞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담할 때 그 아이를 잘 관찰하고 어머님을 잘 관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든 수학이든 같이 이야기 드리면 관찰하고 원장님이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앉자마자 어머님이 질문을 원장님께 먼저 할 겁니다. 여기는 애들이 많나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비용은 얼마인가요?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어머니 궁금한 걸 쏟아내고 정보를 얻고 엄마는 집에 돌아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원은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궁금한 거 새로 생겼으니까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갈 겁니다. 맞아요. 근데 궁금한 거 물어보고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머님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학원에 왔어요.
근데 막상 이 원장님의 포스나 이 원장님의 여유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원장님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어떤 어머님이나 학생이 앉아서 물어봐요. 어머님이 저한테 여기는 어떻게 수업하는 거예요? 1시간 수업인가요? 네, 애들이 많나요? 한 타임에 몇 명인가요? 막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제가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고 딱 끊습니다. 네, 끊고 어머니께서 혹시 어머님이 기존에 다녔던 학원이 어디 다녔냐고. 아, 어디 다녔다. 네, 어머님이 그전에 학원에서 아쉬웠던 점은 뭡니까? 불만은 뭐예요? 하면 불만은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럼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하면 어머님이 그때서 이야기를 해요. 네, 얼마 전에 상담했던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1년 6개월 했는데 네, 얘가 결과가 없어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결과를 좀 중요시 여기나요? 네? 아니면 흥미를 중요시 여기나요? 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네, 그 어머님의 성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만 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바라보는 교육 방향을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어머님이 우리 애는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남과 비교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우리 애는 정말 학원을 재밌게만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어머님한테 우리 학원은 애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고 애들도 많고 네, 테스트도 많이 하고 숙제도 많이 내고 이런 건 엄마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께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하죠. 어머니 원하는 교육 방법, 어머님은 어떤 형태의 교육 그 방향을 지향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럼 어머님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애가 좀 결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우리 학원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든 수학이든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머님이 애가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학원은 재밌을 수밖에 없죠. 왜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애랑 원장님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한 타임에 영어든 수학이든 15명, 20명씩 수업을 하고 있으면 애에게 맞춰서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재미가 없어요. 네, 애가 모르는 거, 애가 힘들 때 같이 게임도 해주고, 그쵸? 네, 보드게임 같은 것도 좀 해주고, 또 달래주고, 간식도 주고, 애들랑 어떤 이런 아이 컨택트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그럼 애가 좀 좋아하죠. 오늘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네. 그래, 그 장점이 바로 그거죠. 우리 학원이 흥미 유지의 학원이다. 네, 원장님이 우리 학원은 흥미 유지의 학원입니다. 네.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나랑 1대1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원장님은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막 학원에 막 모집해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소수로 아이들을 수업을 해서 애들이 재밌게 하고 학원을 좀 즐기게끔 해주려고 한다는 게 우리 학원의 컨셉이 돼야 됩니다. 네. 영어도 마찬가지죠. 네, 영어도 선생님이 있고 원장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영어도 애들이 힘들어하지. 영어를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영어 애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 원장님도 영어에 좀 투입하면 되겠죠. 네, 수학이 많이 왔다, 그럼 그 선생님도 수학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픈하자마자 선생님 뽑았기 때문에 원래 오픈하자마자 영수 원장님이 다 하셔야 돼요. 원래는 10명 될 때까지. 그런데 뽑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뭐든 다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께 만약 결과 위주의 학원을 엄마가 원한다, 그래도 우리 학원은 되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결과가 안 나는 학원의 특징이 애들이 약간 좀 방치하기 때문이에요. 네, 스스로 한번 해봐. 네, 지금 다른 애 검사하거든, 기다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높은 그런 레벨로 빨리빨리 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우리 학원 어때요? 시작하고 원장님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맞습니다. 그걸 어머니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까지 우리 브랜드의 교재에 대한 설명 한 개도 없었어요. 그 다음 원장님께서 물어보셔야 될 게,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의 친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어머님이 바라는 점 물어봤죠. 그 다음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의 친구인가요? 영어를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머니들 되게 궁금해하는 질문이세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학습법이 되게 잘 들어맞죠. 네, 듣기 수업을 하잖아요, 영어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동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EBS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애한테 유익할까요? 네, 스스로 공부가 가능한 친구들은 훨씬 더 우리 교재를 잘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떤 브랜드로 공부를 시켜도 잘합니다. 근데 원장님이 꼼꼼하게 1대1로 수업을 하실 거니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우리 아이 성향을 이야기해요. 애가 좀 산만하다든지, 산만하다, 뭐 친구들 너무 좋아한다. 열이다. 네네네. 다양하게. 다양하게 애들의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향을 이야기할 때 원장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어머님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실 때, 메모하세요. 어머님이 아이 상태를 이야기해 주실 때요, 거기서 원장님의 리액션이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원장님이 애들을 빨리 판단하셔서 어떻게 아이들을 수업을 해야 되는지를 어머니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애가 산만하다. 아, 그러신가요, 어머님? 산만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할 거다. 네, 애가 친구를 좋아한다.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원 오고 갈 때는 친구랑 같이 오지만 우리 학원 내에서는 친구랑 같이 옆에 앉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친구랑 같이 앉아도 개인 독서실 책상이기 때문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한다. 그리고 메인 선생님이 계시고 원장님이 태도를 잡아주신다. 이렇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혼자 다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아니 원장님 선생님 뽑으셨잖아요. 그건 어머니께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죠. 왜냐면 애들을 수업하는 선생님, 애들을 관리하는 원장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점도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것도 어머니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교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교재에 대한 설명은 안 했지만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을 판단하고 아이들을 칭찬하고 어머님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다 라는 솔루션까지 제시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큐리메스 수학은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우리 윤 선생 영어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른 영어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교재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때 교재의 장점, 예를 들어 큐리메스라고 하게 되면 어머님 저희가 학교 내신 위주의 또 학교 공부 연산이라든지 수학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데 큐리메스를 씁니다. 큐리메스는 윤 선생 본사에서 수학 브랜드로 나온 첫 브랜드라고 어머니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전국에 윤 선생 브랜드가 1,400개가 있는데 이제 수학도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되게 이 교재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들의 애들한테 좀 좋은 교재로 수업하고자 했다고. 그래서 저희는 수학 수업료는 일반 수업료, 학원 수업료와 비슷한데 저희가 여기에 장점이 창의 사고력 수학이 포함되었잖아요. 창의 사고력 수학이 포함되었는데 수업료에 변화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창의 사고력 그 통합 수학 또 교과 문제은행 다 해서 막 교재비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설명드리고, 창의 사고력 교재를 썼을 경우에 애들이 문제를 처음에 접했을 때 무조건 문제만 풀려고 하고 어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수업을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 걸 어머니께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떤 서점 가서 이 교재 사고 이 교재가 안 맞나? 다음 교재 사볼까? 다음 교재 또 사서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어렵다고 하는 교재가 있으면 저희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쵸? 문제은행을 통해서. 그런 장점이 있고, 창의 사고력 이 교재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고, 이 창의 사고력 교재도 6,000원 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되게 뛰어나게 되면 2권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보통 1권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2권요? 아니, 일주일에 2번 수업. 2번. 네. 일주일에 한 3일 수업은 뭐 문제은행 통해서 해도 괜찮을 것 창의 같아요. 수업이 네. 3, 4학년만 있죠. 3학년부터 있어요. 3, 4, 5, 6학년도 같이. 예. 3, 4, 본교재는 여기 다 있잖아요. 예. 상주니까.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예. 이게 본교재잖아요. 네, 요 본교재는 다 동영상 들을 수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죠. 네. 창의 쪽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업만 계속 하게 되면 완전 원장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수업료가 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동영상은 이거는 네. 없고 그 교과 교재부터 있는 것 같던데, 유형하고 개념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네네. 나중에 원장님 로그인해서 한 회원 등록 아직 안 됐죠? 네. 등록해서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 보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아, 콘텐츠에서 동영상 들어가면은. 네, 회원 이름으로 쳐서 회원 동영상 보기. 네, 맞습니다. 이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효과는 씨는 그냥 해보니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의의 구조, 어떤 사고의 구조, 논리의 구조를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서 통합 사고력, 창의 사고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어머니께 막 교재 보여주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재는 옆에 그냥 있으면 돼요. 이런 브러쉬라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어머니께 매일 온다는 거, 우리 학원을 매일 와서 1시간 수업한다는 거. 1시간 수업이지만 아이가 태도가 좋았을 때 조금 더 늘 수 있고 태도가 너무 힘들었을 때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대1 수업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거죠. 네. 그리고 EBS 선생님께 동영상도 보고 원장님 직접 수업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아이가 구미에서 살지만 서울의 선생님, EBS 강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좋은 수업들을 이력이 깊은 수업들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동영상 강사 선생들이 EBS 강사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머니께 클로징을 해야 되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클로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끔 해서 꼼꼼하게 애들 지도할 테니까 믿고 맡겨보시라고. 네. 그리고 여기서 원장님이 꼭 이야기해야 되실 부분은 어머니, 우리 아이가 내일부터 오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오면 될까요? 내일부터 우리 프린트물 바로 인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원장님? 네. 어머님이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보낼게요 하게 되면 원장님께서 이제 카드 단말기하고 수업료 결제 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어머님 내일부터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만약 근데 기존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래도 저는 내일부터 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업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게 걱정되거든. 왜냐면 다음 우리 학원 일주일 뒤에 끊게 되면 일주일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저희가 내일부터 오고요, 기존에 다니던 학원 뭐 일주일 더 다닌다고 해서 어머님 마음 바뀌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냥 저희 학원 오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존의 원장님한테는 어머니께서 문자나 전화 한 통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기존의 학원들은 아이들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됐는데 아이들이 없는 학원을 찾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신설되는 그런 학원들에 어머님들이 다녀가시는 경우도 있죠. 가서 애들 분위기도 좋고 학원도 깨끗하고 원장님도 1대1 수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여기서 어머님이 만약에 망설이신다, 그러면 일주일 보내보시고 어머님 선택하시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망설인다, 일주일 수업 안 받고 해주겠다. 네, 메모하세요. 망설임 하게 되면 옆으로 줄 끊고 일주일 수업료를 안 받고 수업해볼 테니까 어머님이 아이가 좋아하는 제목 보시고 결정하시라 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도가 너무 안 좋거나 산만하다는 친구들은 저희가 어머니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 아이가 산만하면 계속 학원을 안 보내실 건가요? 그렇다고 1대1 과외할 수 있는 비용은 너무나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한 달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 수업을. 그래서 한 달을 해봤는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너무 산만하면 저희가 어머님께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6개월 뒤나 1년 뒤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단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안 하면 좀 안타까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힘에서도 애들 상담해서 원장님이 애를 한번 끌어가 보겠다는 그런 확신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봤을 때 이 원장님이 애들과도 소통이 될 것 같고 어머님과도 소통이 될 것 같고 융통성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리고 또 확신 있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 또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원장님께서. 그리고 또 엄마들은 또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대답은 어떠세요? 네, 그럴 때는 원장님께서 그 강의식 수업과 그리고 1대1 수업, 자기주도 학습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1대1 수업 갈로하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많은 강의식의 수업하는 학원들은 어떤 랩 형태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영어 쪽의 경우이기도 한데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진도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강의식 수업의 문제점은 뭘까요? 따라가는 애 있고 못 따라가는 애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만족하고 7명은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 7명의 아이들이 학원을 계속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만족하지 않는데도 다녀요. 놀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냥 관심 안 가져주니까. 매일매일 어떤 내 검사 안 해주니까 그냥 애들은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해도 오늘 공부 안 해도 집에 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의 학원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학년별 몇 학년부터 뭐 어느 수준까지 뭐 무슨 반 이런 강의식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은 주입식 수업이죠. 주입식. 네. 그래서 어머니께 강의식 학원들은 주입식의 수업인데 못 따라가는 애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따라가는 애들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영어를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런데 걔들도 문제가 됩니다. 걔들도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못 따라가는 친구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를 못해요. 맞아요. 네. 그냥 평범하게 아주 그냥 친구 좋아하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지만 함께 애들하고 장난치고 막 수업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 보통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은 강의식의 수업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강의식 수업보다 1대1 수업이 더 훨씬 더 낫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1대1 수업을 다들 원하세요. 1대1 수업을 다들 원하시는데 1대1 수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유가 뭐죠, 원장님? 다 선생님이 그 천연식 없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렇겠죠. 네네네. 1대1 수업을 안 하는 일단 만약에 1대1 수업을 하는 학원을 선택하면요. 네. 그게 가해식이고 소수정의 학원이잖아요. 수업료가 2배, 3배로 더 올라갑니다. 네. 어떤 원장님은 학원 초창기 때 수업료를 좀 더 많이 받기도 하세요. 내가 1대1로 내가 관리할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우리 학원에 있다는 거 잘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그런 강의식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애들이 이해 안 되고 못 따라가게 되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줄 거라고. 네. 그래도 이해하게 안 되면 숙제도 낼 거고 검사도 할 거고. 네. 또 시간이 원장님이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30분, 1시간이 아니라 더 애를 봐줄 수도 있다. 네, 이게 우리 학원의 장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스스로 공부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어머님들의 경우에 좀 염려하세요. 걱정하시고. 네. 혼자 놔두고 선생님이 관리가 안 될까 하고. 네, 그 표현을 쓸 때는 원장님께서 잘 설명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원장님께서 1대1 학습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학원을 지금 여기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요. 윤 선생만 13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선행 학습을 되게 빨리 나가고요. 못하는 친구들도 학원에서 반드시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경우를 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저희가 애들 많이 받지 않거든요. 네, 딱 끊어서 받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시간대는 애들이 좀 많이 있긴 10명까지 있긴 하는데요. 보통 5명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시간을 잘 분배를 하죠. 좀 중요하게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좀 제법이 있더라고요. 네. 몇 명 동시에 몇 명 수업해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10명까지 수업할 거다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저는 2, 3명의 아이들로 세팅을 할 거다 한 타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늘어나게 되면 선생님 뽑을 수도 있고 또 타임을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 2, 3명의 아이들과 소수로 수업을 할 계획이다. 네. 우리 학원 나중에 한 100명 돼서 애들이 많아질 때 그건 차후에 고민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리 학원 1대1 수업이 된다는 거 1시간 수업이고 그 1시간 동안 애들이 계속 문제를 많이 풀릴 거고 1시간이 원장님은 그 50분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40분을 말하는가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때 테스트 하면 돼요. 이게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어머님이랑 아이랑 옆에 놓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단점은 애가 못하게 되거나 어머님이랑 이렇게 막 그 시간이 약간 좀 20분, 10분 정도 애가 문제 풀 동안 어머님이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백이 흐르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매끄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나서
어머님 저희가 3일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다. 그것도 1대1로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우리한테 딱 맞는 교재를 선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엄마 네. 있을 때 같이 굳이 테스트 할 거? 네,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명 중에 9명의 아이들은 테스트를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님 다른 학원 오랫동안 보내고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우리 학원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되게 교육열이 강하세요. 얘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합니다. 그런 애들의 경우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죠. 어머니가 궁금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네. 영어 물론 영어지만. 네. 근데 네. 혹시 그 방법은 네, 거의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 이제 등록을 하고 테스트를 네. 한다는 이야기. 등록을 하고 어머님은 일단 시험 치고요. 반이 배정될 거고 반은 배정은 시간은 배정하겠죠. 그리고 또 교재가 선택이 될 거고 거기에 맞는 프린트물로 또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교재하고 프린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머님께 왜냐하면 어머님이 학원에서 많이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시간을 두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스트 할 동안 엄마 상담을 또 원장님이 하시면 상관없어요. 밑에서 이제 같이 뭐 한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좀 도와주면은 엄마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그렇죠, 맞아요. 혼자 앉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이 완전 어머님이 애가 수학 처음이 아니다, 영어 처음이 아니다. 근데 엄마가 다른 학원 좀 몇 년 좀 보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프린트물을 몇 개를 준비해서요. 선생님께 주고 그 선생님이 아예 요거 시험 치도록 한번 하고 채점까지 답지를 보고 채점까지 해갖고 원장님께 가져오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있는 자리에. 네네네. 프린트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네, 학년별로 프린트 해놓으세요. 네. 그 프린트를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보잖아요. 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6개 영역, 뭐 도형, 뭐 네, 네. 연산 이렇게 뭐 영역이 네.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러면 좋죠. 네, 그렇게 뭐 다 뽑아서 핵심 문제들만 그중에 섞어서 문제를 우리가 인쇄할 수 있거든요. 네, 담론 전체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엄마한테 어머님께 어떤 건 약하고 어떤 건 강하다는 걸 좀 프린트물을 보면서 설명해 줘도 괜찮죠. 네. 근데 이 또한 드문 일이에요.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1대1로 꼼꼼하게 하고 또 어머님이 학원에 와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학원 분위기, 또 원장님이 어떤 스타일, 원장님이 말하는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걸 보고 학원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물도 책도 애들이 프린트물을 통해서 공부했던 프린트하고요. 방금 인쇄한 프린트하고 비교해서 한 개 놔두시고요. 교재도 마찬가지로 새 교재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같이 놔두고 이 교재를 이렇게 수업합니다 라고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들의 영상을 촬영해서 그런 공부하는 모습들, 또 영어를 잘하고 성공한 친구들이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어머니께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님께 이제 어머님 계좌번호 같은 거 빨리 알려주시거나 카드 결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원장님께서 망설이시면 안 돼요. 결제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가 뭐 아울렛 같은 데 가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 살 때 천천히 뭐 결제하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객님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물어보게 되면 내가 카드로 결제 안 할 건데도 그냥 카드를 내주는 경우도 저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빨리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수업을 할 거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들을 봐줄 거잖아요. 그럼 결제도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선은 뭐 현금 결제할 거냐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가능하면 뭐 이번 주보다는 오늘이 좋고요. 이번 달보다는 이번 주가 좋고요. 그 기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머니께 그리고 요 사이 원장님이 해주실 게 비전 제시입니다. 네. 어머님 이렇게 아이가 했을 때 1대1로 했을 때 3개월 뒤에 또 6개월 뒤에 1개월 뒤에 우리 아이가 점점 어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고력이 커지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어떤 수학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아니라 더 수학을 재밌고 나중에 더 어려운 수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토석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어머니 꼭 보여드리겠다라고. 그래서 1년 뒤에 어머니 우리 아이가 우리 학원 와서 만족도가 되게 크시게 되면 그때는 영어도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수학도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영어 수학 먼저 시작하게 되면 다른 과목은 30분이나 아니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땡길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영어에 대한 만족도가 큰데 수학도 하시죠? 네, 이렇게 있군요. 보통 다른 과목 할 때는 어머님이 전화로만 상담하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네, 그만큼 원장님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보내시는 거죠. 네, 뭐 영어 수학 같이 했을 때 혜택 같은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님이 아이가 이제 다음날 학원에 왔단 말이에요, 원장님. 네. 오게 되면 수업을 하겠죠. 네. 뭐 수업하기 전에 간식 같은 거 줘도 괜찮아요. 거기 갔는데 엄마 오늘 학원 갔는데 간식 받았어.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학원에 가면 애들이 자랑거리, 칭찬거리, 먹거리 이런 게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삼거리라고 하죠. 먹거리 자랑거리. 칭찬거리를 두고 어머 우리 학원 갔는데 우리 학원에 막 이런 게 좋은 게 있어. 막 우리 학원 갔는데 막 뭐 간식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환경들이 있어. 그래서 그 완전히 거기 학원 그 안쪽에 스낵바 같은 거 만드시면 돼요. 일단은 조금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오시니까 어머님들이 오시면은 뭐 교재는 그냥 옆에 그냥 전시용으로 놔두고 그냥 견눈으로 볼 나머지는 다 이제 어필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방향이 잡히시죠? 제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미술하고 보수 뭐 정말 애들 좀 공부 빵 정도만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저희가 뭐 5학년, 6학년 뭐 요런 뭐 어려도 3학년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부담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다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QMS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제가 많이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 하면서 교재도 좀 더 많이 알게 될 거고요. 하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영어 수학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원장님 기억해야 될 거는요. 미술하고 피아노하고 뭐지 다른 과목하고 동일해요. 원장님 막 미술로 애들 상담하는 건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미술 상담할 때도 어머님한테 미술 어느 정도 했냐 물어보시고 나서 애들 한 거 이렇게 그냥 애들 한 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와서 우리가 미술책 같은 거 보여주고 어떤 뭐 다른 교구들도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 없었어요. 그건 또 관심이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이 오는 거는 일단 브랜드를 보고 들어왔어요. 브랜드를 보고 들어왔고 그 뒤는 원장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과 선생님 직접 수업하는 선생님. 그럼요.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으니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료들은 질문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가 수학을 할 때도요. 이전에 수학을 좀 재미없어 한다든지 이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은 학원을 선택했다든지 그러면 어머니 정말 잘하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 처음 생겨서 만약에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원장님에 대해서. 그 불안해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면 원장님이 어머님이랑 여유 있게 대화 나누는 거 보고 다 사라집니다. 그 불안함은 원장님이 얼마나 어머님과 여유 있게 또 따뜻하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애한테도 이름 불러주고 애를 바라보는 눈빛 이런 거 보면 어머니 다 끝나요. 그거는 못해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내가 좀 불안하고 막 교재 보여주려고 하고 막 시스템 막 자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는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이 선생님이 프로가 아니다 이렇게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네요, 미술이 다. 네 맞아요. 미술도 똑같아요. 안 그래요 원장님? 맞아요. 저는 특별한 상담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맞고요. 저희 똑같은 브랜드를 쓰지만 어떤 원장님이 윤 선생을 써도요. 회원 뭐 10명 내외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뭐 150명씩 수업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브랜드는 똑같아요. 교재는 똑같고 시스템 똑같아요. 원장님이 선생님이 애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학원에 딱 들어와 상담실에 앉기까지 제가 원장님께 이야기 드린 게 있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지저분한 게 한 개도 없고 깨끗한 게 있어야 되고 항상 좋은 향이 나야 되고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느낌 나게끔 그런 세팅이 되게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어머님 그 눈으로 한번 싹 보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상담받으러 자리에 앉을 때 30% 결정한답니다. 그럼 뭐 왜 결정하겠어요?
학원에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내리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을 때 아 이 정도 분위기라면 일단 합격. 애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되어 있구나. 그러지 못한 학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학원 되게 괜찮다 했잖아요. 화장실도 저렇게 깨끗한 학원이 없어요. 원장님은 화장실이나 그런 청결도나 학원의 상태는 거의 100점 만점에 95점, 90점 이상입니다. 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어머니께 이제 합격이 됐는데 앉았을 때 원장님이 되게 여유 있게 애를 과외식으로 영어 수업 제대로 수업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손님들이 아이들이 할 때는 중학교